오늘은 이제 금융과 투자업종 광고주 분들을 위해서 매체별로 이제 내용 전달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좀 해당 내용 좀 이제 방송 진행할 AMPN 글로벌 1-1팀 신소라 마케터 유성민 마케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이제 금융업종과 이제 투자업종을 광고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떤 광고 상품의 효율이 좋은지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투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나 이제 투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주된 특징이 광고를 집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성과 자체는 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워낙에 좀 이제 매체들이 다양한데 그 매체별로 규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우리 브랜드에 좀 적합한 매체를 골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희 네이버부터 구글, 메타, 토스, 당근, 틱톡까지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간략하게라도 저희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 먼저 네이버를 소개를 드릴 텐데 역시 압도적인 점유율이랑 저 신뢰도를 자랑하는 국내 1위 매체입니다. 맞아요. 국내 고객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먼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고객이 직접 검색을 하고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성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진성 가망 고객을 좀 타겟팅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효과가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클릭이 일단 네이버 자체는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설정해놓은 예산 그리고 비용이 나가는 CPC 방식이라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좀 금융 키워드 쪽들은 입찰가도 높고 문구도 제약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매체 다 동일하겠지만 그런 제약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런 그 키워드 관리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검수 통과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키워드 종류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고 싶다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다 했었을 때 이제 검색할 만한 키워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 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입찰가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좀 관련해서 좀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마케터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 이제 지면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1페이지 기준으로 이제 최대 10개까지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입찰가 이제 순서나 품질 지수 순서, 이제 혹은 이제 연관도 기준으로 이 순위가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뜨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순위가 높을수록 주목도는 높겠지만 그만큼 입찰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예산을 보통 정해놓고 좀 이제 어떤 키워드들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어떤 걸 또 서브로 이제 잡아갈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분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좀 이제 네이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네이버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검색창에 이렇게 파워링크 이렇게 뜨는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은 서비스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 매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텐데 네이버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파트너 매체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내용이 이제 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생각보다 좀 광범위한 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저희 글로벌 1위 플랫폼 구글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인터넷 사용자들의 90% 정도에게 도달할 수 있는 좀 강력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을 좀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광범위하게 노출하려는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상품 자체가 대중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이 좀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 기반 이제 자동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빈 마케터님께서 네. 좀 실제로 집행해 보셨었을 때 좀 느끼셨던 좀 이제 특징이나 좀 이제 추천하는 이제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구글은 저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자동 입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다음 장표 보시는 것처럼 디맨드젠이라고 해서 저희 디맨드젠이라고 해서 유튜브 쇼츠나 지메일 같은 핵심 지면에 좀 통합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몰입감도 있을 뿐더러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노출이 좀 여러분들한테 여러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좀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금융 투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상품이 이제 필요한 고객들한테 적시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미지 광고 위주로 노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9월에서 이 디맨드장 같은 경우에는 영상 광고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미지 광고 위주로 이제 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구글 파트너사를 비롯해가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의 장점인 인터넷 사용자의 90%에게 이제 도달 가능한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광고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하시다 보면은 뭐 오른쪽이나 이제 상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뜨는 거를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대부분은 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구글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좀 금융 투자 업종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조금 좀 어려우셨었나요? 일단은 AI가 그러니까 실제 관리자분들이 저희 소재를 검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규정을 잘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해도 AI가 만약에 너네 대출업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너무 안 좋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계정 자체가 정지당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좀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파트너 마케터와 함께 하셔야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저희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광고 효율이나 성과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웬만하면 금융 투자업종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은 정식 이제 승인을 받고 좀 이제 광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시기는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좀 이제 검수 기준을 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좀 생길 수 있는 불상사나 아니면은 좀 이제 다 챙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민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AI 검수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좀 이제 소명을 좀 바로 해주고 뭐 때문에 정지가 됐는지 좀 파악해 주실 수 있는 좀 마케터가 있고 없고가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관련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여기 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네.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상황을 듣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2030의 메카죠. 메타라는 플랫폼인데 아마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기반으로 한 넘버원 소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메타 하면은 이제 보통은 MZ세대 플랫폼이라고 많이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메타가 또 특징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같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연령층이 많겠지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노출 지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우리 서비스를 선호할 만한 연령층에 맞춰가지고 좀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니까 이 메타 광고도 좀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이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좀 이제 규정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메타에서는 좀 이제 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규제가 일어날까요? 일단은 피드나 릴스에서 좀 스며드는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금융상품은 특히나 지금 장표에 보이신 스폰서드 광고 이 규정이 좀 특히 많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이 부분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구글과 똑같게 AI가 검수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계정 비활성화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좀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상황이 보통 이제 광고 계정을 만드는 단계부터 카테고리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업 이제 등록을 해두셨다고 하면은 이제 광고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금융 광고라는 거를 체크를 해놓고 이제 업로드를 해야지 좀 검수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부분을 좀 네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도 보통 배너나 피드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제 뭐 친구들의 이제 피드를 보다가 이렇게 저희 이제 광고가 같이 노출이 되는 시기죠. 다음은 저희 요새 참 많이 사용하시는 토스 플랫폼 토스 에즈가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희 마켓 홈페이지 인사이트에 토스랑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에 대한 비교 글을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 토스는 네이버와 달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토스의 강점 자체는 실제 송금이나 결제 같은 금융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타겟팅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자산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저희 좀 서비스에 맞는 좀 타겟에게 이제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랑 좀 이제 비교될 정도로 진성률이 좀 높은 플랫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금융이나 이제 투자 쪽에 관심이 있고 이제 그걸 잘 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토스에 많이 가입이 돼 있고,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모수도 좀 이제 충분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좀 금융 활성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토스가 좀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스 자체는 또 일단은 목적성이 조금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거나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용 조회를 한 번씩 꼭 하시거든요. 대출 비교를 하시고. 맞아요. 그럼 그럴 때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은 그런 광고들도 같이 뜨게 돼 있는데, 이게 토스의 장점이라 생각되는 점은 일단 토스에서 사용하신 이용자분들은 그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토스 자체 플랫폼에 대한 신뢰. 아, 내가 쓰는 금융앱 1등, 그리고 아 내가 자주 쓰는 어플에서 뜨는 광고네, 아 얘네 그래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입증이 돼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목적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타겟팅을 진행했을 때 광고 성과 자체도 충분히 이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이제 뭐 토스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그쵸, 인식이 그런 좀 생각이 있는, 조금 예, 신뢰도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소재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검수 관련된 좀 애로 사항은 적은 편이고, 네. 제가 집행을 해봤었을 때는 좀 초기 승인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등록된 업체여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업종별로 기준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자주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토스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 시점에 이제 저희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이제 그 날 기준으로 이 검수 기준을 좀 체크를 해보고 이게 이제 토스 집행이 이제 가능한 업체인지 이거 먼저 이제 선정을 해준 다음에 좀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 플랫폼입니다. 대신에 그렇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후부터는 뭐 광고 집행에 이제 큰 이제 어려운 시행착오는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네. 이제 토스뱅크 이제 이용을 하는 도중에 이제 뭐 내 이제 금융 정보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배너 광고로 노출이 되는 형태가 좀 이제 많이 집행하시는 광고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뭐 신용정보 조회하기라거나 아니면은 토스 이제 어플 내에서 좀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집행을 할 때 이제 같이 좀 이제 참여를 하고 팝업창을 띄울 수도 있어가지고 광고 상품도 이제 좀 최근에는 많이 다양하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어플 특성 자체가 이제 금융이랑 좀 이제 투자 업종에서 좀 성과를 많이 기대해볼 만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또 토스는 지금 점점 시장 자체에서 파이도 이미 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뭐라 해야 될까,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신규 유입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성과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 성장 여지가 좀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이웃 간의 신뢰가 좀 바탕이 되는 당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로컬 트래픽이 정말 압도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당근은 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좀 지역 타겟에 특화가 돼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 업종 중에서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냐면 좀 이제 특정 지역에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거나 좀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근을 선호하시거든요. 이제 어떤 게 이제 좋냐면은 이제 우리 사무실이 있는 좀 지역구에 좀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좀 이제 당근 매체를 좀 지역 타겟을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침투하는 형태의 좀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유리한데요. 보통 이제 그 당근은 원래 이제 메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중간에 저희 배너를 보게 되는 방식이죠. 이제 보통은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광고를 좀 당근도 많이 집행하는 것 같아요.
일반 배너 플랫폼, 일반 배너 클릭률 자체가 대부분이 0.5%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근 피드 자체는 2%까지 나올 정도로 반응이 조금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오프라인 사무실이나 지점이 있는 금융사라면 지역 타겟팅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특성이나 아니면은 지역 자체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는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플랫폼 특성 그리고 이제 그런 강점들을 조금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집행해봤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좀 이제 타겟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많진 않거든요. 이 해당 매체가.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정교해요. 그래서 이제 네, 정말로 좀 이제 우리 광고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좀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딱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누수가 적다는 느낌? 네, 그래서 좀 알차게 이제 광고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타겟팅이 이루어지니까 저희 광고비가 누수되는 것도 없고 말씀대로 그리고 좀 모수가 그렇게 한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모수가 한정적일 수는 있어도 그 모수 안에 확실하게 타겟팅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 광고를 누르실 분은 누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력이 많은 광고 상품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좀 이제 노출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당근 하면은 이제 이미지 광고만 가능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의외로 검색 광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노출하는 형태도 이제 가능해가지고 좀 이제 다양한 좀 우리 브랜드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좀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제 당근 이제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좀 요즘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좀 틱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틱톡은 뭐 장표 보시면 알겠지만 사운드온 환경에서 풀스크린으로 광고가 나가니까 일단은 유저분들이 이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도도 확 늘어나고 광고 자체의 몰입도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 이제 광고를 노출을 해야 된다는 특성은 있는데 보통 이제 투자나 아니면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어차피 상담 단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상담 때 이제 그 설명할 내용들을 좀 녹여가지고 좀 설명하는 형태의 좀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틱톡이 의외로 이제 되게 다양한 영상이 노출이 되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좀 이제 두 번째로 오해하시는 게 좀 틱톡 하면은 원래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그 챌린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상품이 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틱톡이 보통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좀 많이 하고 그런 좀 챌린지 위주로 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좀 4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세요. 왜냐면은 한번 초반에 가입해 놓으면은 좀 단순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조금 심심하실 때 좀 이제 그냥 이제 터치해가지고 영상들 다양하게 보는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금융 이제 투자 업종에서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만한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이제 노출이 되는 좀 형태도 살펴보시면은 이게 좀 이제 틱톡 화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영상들이 뜨는데 여기 사이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둔 영상 광고가 같이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를 보다가 이제 이 해당 영상도 좀 같이 보게 되는 형태인 거죠. 노출량은 다른 매체보다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서 사실 그렇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넘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 지금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 괜찮은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기 한번 눌러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넘어가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이고 일단 틱톡 플랫폼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대, 50대 분들도 조금 터치율이 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20대, 30대의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 피드 자체들이 좀 챌린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아니면 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소재들이 좀 많이 뜨는 반면에 4050 분들한테는 이런 광고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틱톡이랑 토스 정도가 지금 금융업종에서 소재 검수 자체는 조금 이제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도 소재 검수 잘 받고 저희가 계정 관리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드리면서 잘 관리가 되면은 다른 매체들보다 성과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메타, 구글은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것부터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거나, 그리고 이 매체별로 그 광고가 이제 가능한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각자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뭐 기준이라든지 소재 검수 기준, 정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원래 경험으로 터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쵸. 예, 그게 또 이제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시간이 많이 아깝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러한 좀 시간들을 좀 이제 아껴드리는데 많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여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좀 저희가 준비한 장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혹시 맞아요. 성민 마케터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금융업종이나 투자업종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광고 자체가 어려운 업종이에요.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일단 대부분의 보통 광고 하시는 거 보면은 만약 뭐 정책자금이나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쪽이나 아니면 뭐 투자 설계사 그쪽 분들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구글 이런 거 조금 깔아주시는 편이고 인스타 자체에서 PD를 올린다거나 릴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 단계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단계 그 소재를 가지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넘겼을 때 그 저희가 만들어낸 소재 자체의 뭐라 해야 될까요? 성과? 효율이 좀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가능만 하다면 이제 다매체 운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저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인 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을 집행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객 주요 반응이 있는 좀 이제 연령층이라거나 이제 키워드 이런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가 있고, 예, DA 매체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틱톡 이제 뭐 토스 중에 한 가지를 해봤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또 성과가 나오는 소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 고성과 바리에이션을 이제 좀 이제 다른 매체에도 적용을 하면서 성과가 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매체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DB를 모으는 게 좀 핵심이잖아요. DB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최대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냥 인스타 자체에서 피드만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는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세요 정도의, 결국에 소비자가 보는 환경 자체는 다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뭐 재무설계사 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자금 쪽이나 아니면 투자사나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뻔한 내용이라도 조금 더 유쾌하게 재밌게 혹은 다른 스토리를 좀 어떻게 보면 잘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영상 소재, 단일화 이미지 소재나 아니면 진짜 후킹성에 관한 B급 소재들,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서 광고 집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각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 매출까지 내고 싶다, 여기는 내가 잡아야 된다, 혹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정책자금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개인적으로 좀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각자 그 대표님이라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스승님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생각을 하실 텐데 나도 그 스승님처럼 잘 되고 따라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광고를 무조건 집행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좀 다양한 업종과 매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좀 이러한 부분, 이제 다른 이제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는지나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우리 브랜드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좋은 전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 사실 좀 이제 그 깊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매체가 좀 다양해가지고 매체별로 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 정도 좀 짧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이제 연락을 주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AMPM 글로벌 조성빈 마케터 신드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